병원에서 아기를 잘못 데려왔다는 전화를 받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50년이 지난 후의 말입니다. 강남 펜트하우스에 사는 성공한 사업가 박민준. 경기도 시골에서 농사짓는 가난한 농부 김진호. 이 두 남자는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 바뀐 채 50년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놓고 벌어진 법정 싸움. 친자식이라는 이유로 30억 원의 유산을 요구하는 친아들. 그리고 50년을 효도한 양육된 아들. 과연 누가 진짜 아들일까요? 궁금하시죠?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듭니다. 좋아요, 구독 앤드 알림 설정,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1장. 평온했던 일상. 서울 강남의 고층 오피스텔 펜트하우스. 창밖으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거실에서 박민준 50은 와인잔을 기울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여보, 아버지 칠순 잔치 준비는 다 됐어? 아내 수연이 태블릿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신라호텔 그랜드 볼룸 예약했고 하객 명단도 정리 끝났어. 우리 아버지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이제야 편히 계시는데 성대하게 해드려야지. 민주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에게는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있었다. 평생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시며 가난했지만 아들 하나만큼은 최고로 키우셨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민주는 지금 중견건설회사의 부사장이었다. 부모님께서 나한테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셨는데 이제 내가 효도할 차례지. 그런데 그날 밤 민준의 휴대폰에 어머니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민준아, 아버지가 병원에. 2장. 시작된 의심. 아버지 박철수 75는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지셨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을 보내셔야 했다. 민준은 병원을 오가며 아버지를 간호했다. 그러던 어느 날 담당 의사가 민준을 따로 불렀다. 보호자분, 환자분 혈액형이 AB형이신데 혹시 가족분들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O형이고 어머니도 O형이신데요. 의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아, 그러시군요.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닙니다. 다만 혈액형 유전 상식상 O형 부모에게서는 O형 자녀만 태어날 수 있거든요. AB형은 불가능하고요. 민주는 어색하게 웃었다. 아, 그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보네요. 제가 AB형이고 부모님이 O형이신가. 하지만 집에 돌아와 자신의 헌혈 증서를 확인한 민주는 얼어붙었다. 거기에는 분명히 O형이라고 적혀 있었다. 3장. 숨겨진 진실. 민주는 며칠을 고민했다. 혹시 병원에서 실수한 건 아닐까? 아니면 자신의 헌혈 기록이 잘못된 건 아닐까? 결국 그는 어머니를 조용히 불렀다. 어머니, 제가 여쭤볼 게 있어요. 왜 그러니? 제 혈액형이 정확히 뭐예요? 어머니 정숙 73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 표정을 본 순간 민주는 직감했다. 뭔가 있다는 것을. 어머니,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저 혹시 입양된 건가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민준아, 넌 내가 낳은 아들이 맞아. 내 뱃속에서 10달을 있었고 내가 낳았어. 그럼 대체 뭐가 문제예요? 오랜 침묵 끝에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내가 태어났을 때 같은 병동에 같은 날 태어난 아기가 또 있었어. 그때 병원이 워낙 정신없었고. 혹시 그때? 민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설마. 4장. 친자 확인. 민준은 부모님 몰래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했다.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실 때 몰래 채취한 혈액 샘플과 자신의 혈액을 비교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 친자 관계 배제 99.99%. 민주는 검사 결과지를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50년을 부모님 자식으로 살아왔는데 자신이 친자식이 아니라니. 그날 밤 민주는 부모님을 불러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친자 확인 검사 받았어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병원에서 태어난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었다. 민준아, 미안하다. 우리도
사실 의심은 했었어. 내가 크면서 우리랑 너무 안 닮았거든. 하지만 확인할 용기가 없었어. 그리고 넌 우리 아들이었어. 혈연이 어떻든 넌 우리가 키운 아들이야. 민주는 눈물을 흘렸다. 그럼 제 진짜 부모님은 누구예요? 그리고 그분들의 진짜 아들은 어디 있어요? 5장. 또 다른 아들. 병원 기록을 추적한 결과 50년 전 민준과 같은 날 같은 병동에서 태어난 아기가 있었다. 이름은 김진우. 현재 경기도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다. 민주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주소를 찾아갔다. 낡은 농가 앞에 한 남자가 밭일을 하고 있었다. 나이는 민준과 똑같아 보였지만 그을린 피부와 거친 손은 평생 육체 노동을 해온 사람의 것이었다. 저기, 혹시 김진우 씨세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민주는 숨이 멎는 듯 했다. 그 남자의 얼굴은 아버지 박철수를 빼닮아 있었다. 젊은 시절 아버지 사진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다. 네, 저는 김진우인데요. 누구세요?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저 사람이 부모님의 진짜 아들이구나. 저는 박민준이라고 합니다. 할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는데요. 6장. 진실의 폭로. 진우는 민준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졌다. 자신이 바뀐 아이라니. 그럼 제가 박철수 정숙 씨의 진짜 아들이라는 거예요? DNA 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다. 김진우는 박철수 부부의 친아들이 확률 99.99%. 그리고 민주는 진우의 부모인 김만식 이순희 부부의 친아들이었다. 진우는 허탈하게 웃었다. 그럼 저는 50년 동안 남의 부모님을 모시고 산 거네요. 제 진짜 부모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둘 다 10년 전에. 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 진짜 부모님. 한 번도 못 뵌 채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가난했죠. 저한테 뭐라도 해줄 수 있었을 텐데.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대신 진우가 자신의 가난한 부모를 평생 봉양했고 자신은 유복한 환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다. 7장. 유산 분쟁. 문제는 그 다음에 터졌다. 진우의 아내 미경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난 것이다. 박민준 씨, 우리 남편이 박철수 씨의 친아들이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럼 유산 상속권도 우리 남편한테 있는 거 아닌가요? 뭐라고요? 박철수 씨 명의로 된 재산이 꽤 있더라고요.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용인의 땅, 그리고 예금까지. 합치면 30억은 될 텐데 당연히 친아들인 우리 남편 몫이죠. 민주는 어이가 없었다.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시고 게다가 50년을 저를 키워주셨는데. 미경이 냉소했다. 그래도 법은 법이에요. 친자식한테 상속권이 있는 거죠. 우리 남편 50년 동안 가난하게 살았어요.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고요. 진우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를 말리지도 않았다. 8장. 갈등의 심화. 민주는 부모님과 긴 대화를 나눴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으니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진우 씨가 부모님의 재산을 받는 게 맞아요. 하지만 아버지 박철수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넌 50년을 우리 아들로 살았어. 우리가 너한테 쏟은 사랑, 너한테 드린 돈, 그 모든 게 진짜였어. 진우는 미안하지만 남이야. 하지만 아버지. 민준아, 혈연이 전부가 아니야. 정이 더 중요해. 우리는 널 키웠어. 넌 우리 아들이야. 어머니도 울먹이며 말했다. 민준아, 엄마가 널 배 아파 낳지는 못했지만 내가 아플 때 밤새 간호했고 내가 시험 볼 때 절에 가서 빌었어. 그게 가짜였니? 민주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며칠 후 진우 측 변호사로부터 소장이 날아왔다. 유산 상속권 확인 소송이었다. 9장. 법정 공방. 법정에서 양측은 치열하게 대립했다. 진우 측 변호사는 주장했다. 김진우는 박철수 씨의 생물학적 아들입니다. 민법상 상속권은 당연히 친자식에게 있습니다. 박민준 씨는 법적으로 타인입니다. 민준 측 변호사는 반박했다. 50년간의 부양관계, 양육의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와 자식 간의 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김진우 씨는 50년간 한 번도 박철수 씨를 찾아온 적이 없습니다. 진우가 증언대에 섰다.
저도 사실 이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 말이 맞아요. 저는 50년을 가난하게 살았어요. 제 친부모님은 가난해서 저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만약 제가 박 씨 부부 밑에서 자랐다면 저도 서울대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있었을 거예요. 그 기회를 빼앗긴 거예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민준도 증언대에 섰다. 저는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진우 씨가 잃어버린 기회가 있다면 저도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더 따뜻한 인간성을 배울 기회를 잃었을 수도 있어요. 인생은 단순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10장. 뜻밖의 반전. 그때 진우의 딸 수진 23일 법정에 나타났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말했다. 아빠 이러지 마세요. 수진아, 넌 왜 여기? 아빠, 전 지금 대학 4학년이에요. 아빠가 어떻게 저를 키워주셨는지 알아요. 가난했지만 아빠는 절 대학까지 보내주셨잖아요. 밤낮으로 일하시면서요. 수진은 박철수 부부에게 고개를 숙였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녀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친아들이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아빠는 이미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제 가난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요. 그녀는 민준을 보며 말했다. 박민준 아저씨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50년간 효도하셨어요. 병원비도 내시고 칠순 잔치도 준비하시고. 저희 아빠는 한 번도 오시지 않았어요. 진우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빠, 우리한테 필요한 건 다른 사람의 유산이 아니에요. 아빠가 평생 가르쳐 주신 정직함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11장. 진짜 부모의 의미. 법정을 나온 진우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민준이 다가왔다. 진우 씨, 소송 취하하시는 거예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합니다.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사실 전 박 씨 부부를 부모님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어요. 한 번도 찾아뵌 적도 없고 효도 한 번 해드린 적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그분들의 친아들이에요. 친아들이라는 게 뭡니까? DNA가 전부예요. 당신은 50년을 그분들 아들로 살았잖아요. 그게 진짜 아들이죠. 민주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진우가 덧붙였다. 그리고 저도 알아요. 제 진짜 부모님은 가난했지만 절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저를 대학 보내려고 평생 고생하셨죠. DNA로는 남이지만 정으로는 진짜 부모 자식이었어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12장. 50년 만의 깨달음. 그 후 민주는 진우를 부모님께 데려갔다. 박철수와 정숙은 진우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얼굴은 자신들을 빼닮았지만 50년을 함께하지 못한 아들. 진우 씨, 미안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하지만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제 부모님 밑에서 잘 자랐어요. 가난했지만 따뜻했어요. 어르신들도 민준 씨를 훌륭하게 키우셨잖아요. 이렇게 해서 50년 만에 밝혀진 출생의 비밀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에필로그. 민준과 진우 두 사람은 서로의 인생이 뒤바뀌었지만 결국 둘 다 사랑하는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혈연은 우연이지만 가족은 함께한 시간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민준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50년을 키워준 부모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친부모를 찾아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진우의 입장이라면 유산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혈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혈연이라고, 함께한 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정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